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북연세병원의 김용찬 병원장입니다. 인공관절과 관련해서 새로운 수술 기법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새로 시행이 허가된 새로운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 이전에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허벅지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종아리뼈입니다. 두 뼈 사이에 연골이 많이 닳았을 때 말기까지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과정은 이 망가진 연골, 뼈를 절제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제해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뼈를 자르게 됩니다. 일단 이 과정이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 수술하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제 위치에 적절한 간격으로 적절한 각도로 뼈를 잘라낸 다음에 인공관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인대가 쪼그라들어서 변형된 부분 인대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수술했냐? 수술 기구 중에 적절하게 각도와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술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를 잡게 되죠. 물론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전에 환자의 무릎, 발목, 고관절, 엉치관절이죠. 이 부분에서 각기 MRI를 촬영하게 되고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각자 허벅지뼈, 종아리뼈에 대해서 MRI를 기본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상을 합성한 다음에 인공관절이 들어가기 적절한 위치를 잡게 됩니다. 보시면 이 하늘색 부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부분들이 각기 뼈를 잘라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적절한 무릎뼈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뼈를 자를 때 적절하게 어느 위치에 자를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기반인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부위에 있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들이 수술할 때 기구가 위치하는 위치점이 돼요. 어느 정도 두께로 어느 정도 각도로 위치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결정이 되면은 기존 수술 기구에 절제 가이드를 집어넣게 되고 뼈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절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가이드 이 부분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과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로봇으로 자를 것이냐 혹은 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사람이 자를 것이냐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좀 더 정확해졌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의 수술이 부정확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은 연골도 닳고 필요 없는 골격근도 튀어나오고 변형이 심하게 되죠. 사실은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고정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잘 고정이 됐을 때는 결과도 굉장히 좋죠. 단지 이제 이런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은 이미 수술 전에 MRI를 이용한 데이터 그걸 모아서 AI로 다시 합성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만 하면 모든 결과 다 좋으냐? 단지 뼈를 절제하는 과정이 정밀해졌다고 결과 좋지는 않겠죠. 그 이후에 의사의 경험적인 술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수술보다는 좀 더 정밀해질 가능성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맞춤형 인공관절에 적절하냐?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변형이 심하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미리 수술 전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수술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기존에 다른 수술을 통해서 무릎이나 다리뼈에 내구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구정물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사실 수술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옛날에 구식적인 수술하게 되면 환자분 다리를 측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가늠자가 있게 되는데 그걸 설치하기가 힘들어져요.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과거에는 쇠를 제거를 하고 다시 수술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술을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옛날에 수술하기 때문에 그 쇠를 빼기가 되게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맞춤형 인공관절은 그 내구정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인공관절 수술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모두 다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과정이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수술 결정이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맞춤형 인공관절을 위한 따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 특수한 기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로 해요. 약 한 일주일 정도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일반적인 수술과 큰 차이는 없고요. 아마도 좀 더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상당히 수술 시간이 길어요. 로봇가 직접 뼈를 위치를 잡고
뽑고 잘라내는 과정이 편한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만은 그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뭐냐면은 수술이 얼마나 정확히 정밀하게 잘 되었냐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답변이 쉽게 나오죠.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새로 도입된 기술 자체가 수술 자체를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결국은 이렇게 수술이 정확히 잘 되면 당연히 결과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질 겁니다. 단순히 어떤 수술 테크닉 하나만 개발이 된다고 그 수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혈전증이 잘 생깁니다. 다리 혈관에 피떡 같은 게 잘 생겨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술 전후로 이런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혈전이 생긴 환자들 중에 일부가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폐로 가게 되면 폐색전이 되죠.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 수술에 비해서 맞춤형 인공관절이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수술을 할 때 뼈를 많이 건드리지 않게 돼요. 말하자면 뼈에 손을 적게 되니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2025년 9월부터 새로 도입이 되게 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